전날 추천픽 공개하면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캐롯 지난 한 주 동안 3연패를 당했다. 그걸 포함한 최근 10경기 성적도 3승 7패로 나쁘다. 전성현과 로슨, 이정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공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3점도 굉장히 잘 들어간다. 문제는 수비다. 평균 실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접전 상황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백업 용병으로 쏠쏠한 활약을 해주던 사이먼이 부상을 당해 8주 아웃 판정을 받은 것도 아쉽다. DB에서 잠깐 뛰었던 트레드웰을 임시로 영입했으나 사이먼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 KT 4연승을 기록했다. 2명의 용병을 모두 교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것이다. 제로드 존스와 레스터 프로스퍼는 4연승 과정에서 경기당 평균 29.3득점 10점 리바를 합작했다. 아노시케와 은노코의 평균 득점 합계가 19.3점에 불과했음을 감안할 때 KT 입장에선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양홍석과 하윤기, 정성우 등 좋은 국내 선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팀이라 용병만 경쟁력을 갖추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팀이다. 코멘트 시즌 상대 전적은 1승 1패로 동률이다. 1라운드는 캐롯이 75-69로 이겼고 2라운드는 70에서 72로 졌다. 지금의 KT는 그때보다 훨씬 강하다. 공격력이 월등히 상승했고 수비도 더 나아졌다. 게다가 캐롯은 토요일 경기에 이은 백투백 일정이다. 어제 경기에서 로슨이 휴식 없이 40분을 다 뛰었고 전성현도 39분을 넘겼다. 백업 용병 트레드웰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용병 간 매치업에서 캐롯이 일방적으로 밀릴 확률이 높다. 원정팀 KT의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KT 승 163.5번. 삼성 최근 4연패를 당했다. 개막 후 첫 12경기까지 7승 5패로 분위기가 좋았으나 이후 15경기에서 3승 12패, 승률 2할에 그치는 심각한 부진에 빠지면서 리그 꼴찌로 추락했다. 기록에서 잘 드러나듯 이유는 다른 팀들에 비해 크게 처지는 공격력이다. 이정현과 김시래가 매 경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으며 특히 이정현의 야투율은 KBL 역사상 최악을 논할 정도로 형편없다. 두 용병의 생산력은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삼성의 부진은 두 베테랑 가드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 SK 개막 후 첫 12경기까지 4승 8패로 리그 꼴찌였다. 바로 그 시점에 최준용이 부상에서 복귀했고 이후 14경기에서 10승 4패를 기록하면서 4위까지 올라왔다. KBL 최고 용병으로 꼽히는 자밀 원희와 최준용, 그리고 김선영까지 핵심 전력의 이름값과 실력 면에선 감히 따라올 팀이 없다. 거기에 베테랑 허일영과 예비역 최성원도 효율적인 득점원으로 보조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코멘트 시즌 상대 전적은 삼성이 1승 2패로 밀리고 있다. 1라운드는 삼성이 90-86으로 이겼으나 최준용이 돌아온 이후인 2에서 3라운드 맞대결은 각각 78에서 83, 64에서 82로 졌다. 삼성은 이정현의 슛이 들어가는 날과 안 들어갈 때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런데 지금 삼성과 SK의 전력차는 이정현이 날고 기어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봐야 한다. 원정팀 SK의 일반 매치 및 핸디캡 매치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SK 승 161.5번. OK금융그룹 조재성이 병역비리 연루로 인해 팀에서 제외되었고 다소 어수선했을 상황에서 현대캐피탈에게 3-1로 승리했다. 역시나 레오가 해답이었다. 범실 11개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공격에서 고비 때마다 득점해주며 팀을 이끌었다. 박승수와 차지원이 18득점을 합작하며 그나마 득점 지원을 해주었다. 리시브 효율이 좋지 않았음에도 공격 처리로 승리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경기는 2번이나 3번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조재성의 공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히 존재한다.
또한 지난 경기 41%의 리시브 점유율을 가져갔던 박승수는 35%의 효율을 보였다. 박승수의 이번 시즌 리시브 효율 평균은 39%다. 대한항공은 서브가 강한 팀이며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차지하는 공격과 수비에서 전부 박승수보다 평균치가 떨어진다. 미들 블로커들의 영향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오에게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대한항공 리그 최하위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치렀다. 1. 2세트를 가져갔지만 3, 4세트를 내주며 풀세트 접전을 치렀고 5세트에서도 듀스까지 가는 등 힘든 승리를 따냈다. 링컨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고 정지석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1. 하지만 이 두 선수가 합작한 범실이 무려 17개로 상대에게 많은 점수를 헌납하기도 했다. 유광호가 출전했음에도 중앙 자원과의 호흡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도 곽승석의 경기력 때문에 고민이 있다. 1월 2일에 격리가 풀리는 한 선수는 이번 경기 출전도 불가능하다. 유광호는 발목 부상도 달고 있으며 지난 경기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확연히 드러났다. 여전히 범실이 가장 많은 팀이며 지난 경기에서도 33개의 범실을 기록했다. 범실을 공격력으로 커버하고 있는 팀 스타일상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셔사오 승리는 물 건너갔다고 보면 된다. 최근 정한용이 아웃사이드 히터 백업으로 출전하고 있는데 페이스가 나쁘지 않아 곽승석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코멘트 대한항공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한 선수가 없어도 유광으로 충분히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고 직전 경기에서도 그 능력을 보여줬다. 오케이는 레오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적어질 생각이 없어 보인다. 지난 경기에서 그나마 활약했던 국내 자원의 폼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한항공이 이번 경기는 좀 더 빠르게 끝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 배팅 대한항공 승 182.5번. LG 직전 경기에서 KCC에 85에서 101로 지면서 5연승 행진이 중단됐다. 최근 10경기 성적은 7승 3패로 매우 좋고 지난 경기 후 6일 만의 시합이라 컨디션 조절에도 훨씬 유리한 입장이다. LG는 아셈 마레이와 단테 커닝햄 두 용병이 매우 잘해주고 있다. 이재도와 이관희의 가드지는 다소 기복이 있지만 종합적인 면에선 나쁘지 않다. 일단 리바운드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한층 더 강해진 느낌이다. 모비스 이번 주 일정에서 KT와 KGC 상대로 연패를 당하면서 LG의 단독 2위 자리를 내주고 3위로 떨어졌다. 게다가 전날 경기에 이은 백투백 일정이라 체력적인 면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게이지 프림은 리그 최정상급 용병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헨리 심스는 사실상 식물 용병에 가깝다. 이우석과 아바 리엔토스가 잘해주면서 프림과 함께 팀을 이끄는 중. 모비스의 최대 강점은 높이에 있으며 그에 어울리는 리그 최고 수준의 보드 장악력을 보여준다. 프림이 메인 용병으로 자리 잡은 이후로는 팀 리바운드 부문의 확실한 1위라 봐도 무방하다. 코멘트 시즌 상대 전적은 LG가 이전 2승으로 앞서 있다. 각각 79, 68, 86, 78의 스코어였다. LG와 모비스는 팀 리바운드 부문에서 1에서 2위를 다투는 사이다. 마레이가 득점력에선 프림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보드 장악력에선 밀리지 않기 때문. 이미 LG가 두 차례 승리를 거둔 가운데 오늘은 일정상의 유리함 속에 경기를 치른다. LG는 2명의 용병을 필요에 따라 기용할 수 있는 반면 모비스는 프림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LG의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LG승 160.5번. IBK 기업은행 페퍼를 상대로 3일의 승리를 거두고 이번 경기를 맞이하게 된다. 산타나가 23%의 불안한 효율로 많은 득점을 기록했고 표승주도 31%의 효율에 그쳤다. 오랜만에 김희진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성공률과 효율이 낮았다. 김수지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살아났지만 상대가 페퍼였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효율이나 득점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지난 경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효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경기의 상대는 수비가 좋은 현대건설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희진이나 김수지 같은 선수들이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현대건설은 서브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다. 야스민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브가
강한 선수들이 여러 포진해 있다. 그리고 IBK 입장에서는 양효진을 봉쇄하는 작전을 잘 짜고 나와야 할 것. 현대건설 2위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1-3으로 패배하며 2연패 중이다. 1경기 덜 치렀지만 흥국생명과의 승점 차이는 없다. 야스민을 대신해 경기에 나서는 황현주는 효율이 26%로 낮았지만 경기력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 정지훈과 황민경, 상대 전략에 완벽하게 틀어막힌 양효진이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친 것이 패인이었다. 지난 경기에서 현대건설은 공격 능력보다 수비에서 더 두각을 나타냈다. 승리했던 흥국생명의 효율도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을 보면 현대건설이 얼마나 많은 공을 걷어 올렸는지 알 수 있다. 특히 김연경은 28개의 디그를 82%의 성공률로 기록했고 김다인도 16개의 디그를 기록했다. 황현주의 체력적인 문제는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공격력 상승으로 해결할 수 있어 보인다. 양효진만 살아난다면 다시 승점을 챙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팀이다. 코멘트 현대건설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IBK는 지난 경기가 페퍼전이어서 선수들의 경기력이 다소 뻥튀기 된 감이 있다. 이번 시즌 일정한 활약을 보인 산타나, 표승주를 제외하면 다른 선수들의 경기력을 기대하긴 쉽지 않다. 현대건설은 흥국생명을 상대로 야스민 없이도 좋은 경기를 펼쳤다. 거기다 지난 경기 부진했던 양효진의 부활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대건설의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현대건설 승 183.5원다. 토트넘 0에서 2로 뒤지던 경기를 2-2로 만드는 저력을 보여주었지만 경기력적인 면에서 전혀 개선이 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선수들이 부상과 월드컵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월드컵 이후의 경기력도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내용. 특히 수비진의 호러쇼는 여전했는데 다이어는 여전히 불안정한 폼을 보여주었으며 실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코너킥을 만드는 미스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300을 가동하면서 안정적인 수비와 역습에 치중하고 있는데 수비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경기력을 장담하기 어렵다. 미드필더의 장악력도 부족해 세컨볼 싸움에서도 중원이 밀리면서 우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롱볼에도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수비력은 매우 난조를 보이고 있다고 보는 편이 낫다. 콘테 감독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공격이 매우 답답하다는 점을 큰 단점으로 삼는다. 지난 경기에서도 벤탄쿠르가 결장하자 공수 간격이 매우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고 케인에게 의존하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중원에서 구멍이 뚫리자 손흥민이 내려와 볼을 받아주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자연스럽게 손흥민의 장점인 스피드와 공간을 뚫는 역습 상황이 나오기 어려웠던 상황. 다행히 페리시치가 지난 경기에서는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득점에 관여했으나 확률이 낮은 크로스로 만들어낸 득점이라 꾸준한 득점력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아스톤 빌라 리버풀에게 패하고 말았다. 4-4-1을 가동하면서 역습 플랜을 준비해왔으나 상대의 중원 압박에 시달리면서 볼의 방출이 전방으로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 경기력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말았다. 다만 압박 강도가 떨어진 후반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라인 싸움에서 리버풀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토트넘의 중원 장악력은 좋다고 보기 어려웠기에 지난 경기보다는 초반부터 역습의 완성도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잉스 등 주요 공격 자원들의 슈팅 0점은 잘 맞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슈팅 12개를 만들어냈음에도 득점은 한 골에 그치고 말았다. 공격진의 결정력이 살아난다면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술적인 역량은 갖췄다고 볼 수 있으나 골 결정력이 변수로 작용할 것. 중원 장악력을 발휘한다면 실점 억제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엔디아, 베일리가 중앙 싸움에 가담하면서 빌드업 방향을 최대한 측면으로 제한하는 모습을 지난 경기에서 보여주었는데 단조로운 측면 크로스가 높은 득점 확률을 보장해준다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윙백이 올라간 자리를 활용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기록했던 추격골은 측면 공간을 잘 활용해 넣은 골이기도 했습니다. 코멘트 토트넘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앙에서 제대로 빌드업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수비적인 불안감은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도 지속되는 모습. 아스톤 빌라의 공격진이 문전에서 세밀함만 발휘한다면 아스톤 빌라도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충분하다. 페리시치와 케인의 폼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추천 배팅 토트넘 승 2.5 오버.
모나코 난타전 끝에 옥세르를 3위로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의 포텐셜을 터뜨리는데 일가견이 있는 팀답게 17세의 세기루를 과감하게 기용해 두 골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볼란트가 부상 중이고 베네데르의 노쇠화로 인해 세기르에게도 꽤 많은 기회가 당분간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방의 활약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라인의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난 모습인데 특히 골로빈이 드디어 팀에서 맞는 옷을 찾은 듯한 모습. 왼쪽 윙어나 메짤라로 뛰면서 지난 시즌에 기록했던 총 공격 포인트 숫자를 반 시즌 만에 따라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세부 전술은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선수들의 온더볼 능력과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낮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큰 영향은 없다. 클레멘트 감독의 약점은 수비. 애초에 수비 전술에 특화되어 있는 감독은 아니고 그동안은 선수들의 1대1 대응 상황에서 실수와 PK 헌납이 나오는 등 자잘한 실수들이 상당히 많았다. 점유율을 많이 확보하는 유형은 아니라 상대에게 찬스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팀 기조도 수비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공격적으로 나서기 위해 사백을 쓸 때 수비적인 약점이 심한데 마리판의 기동성과 민첩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브레스트 후반기 첫 경기에서 리옹에게 패하면서 좋지 못한 시작을 알렸다. 물론 리옹이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고 스코어가 2에서 4로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모습은 보여주었지만 약점인 실점 억제 능력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올 시즌 브레스트보다 실점이 많은 팀은 리그에서 두 팀에 불과하다. 500을 쓰면서 실점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경기가 보이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경기에서 공격적인 400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 부족한 1대1 대응 능력이 부각되는 상태다. 특히 원정에서는 2위 랑스와 3위 스타드 렌을 상대로 맞불을 놓았다가 대량 실점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모나코를 상대로도 공격적인 전술을 유지한다면 다실점은 정해져 있는 수순으로 보는 편이 낫다. 그래도 공격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 앞서 언급했듯이 상위권을 상대로도 공격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지난 경기에서도 멀티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주력 공격수라고 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는 선수는 없지만 카스티오의 꾸준함과 모으니의 훌륭한 생산력은 특기할 만한 전력입니다. 한 골 정도의 가능성은 염두에 둬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오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브레스트가 강호들을 상대로도 자신들의 플랜 A인 공격적인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 이 때문에 다실점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고 공격 전력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실제로 다실점 양상의 경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력이 갖춰진 모나코의 승리가 유력하기는 하지만 브레스트가 스코어를 꽤 따라잡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추천 배팅 AS 모나코 승 2.5 오버. 리옹 브레스트 경기를 잡아내며 2경기 무패의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살아난 득점 생산성이 단연 압권이었습니다. 먼저 특유의 적극적인 압박과 점유율 축구를 통해 수세로 밀어넣으며 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 일선 트리오 라카제트, 에칸비, 테테의 준수한 마무리 능력도 더해지며 공격 전술의 위력을 더한 상황. 가뜩이나 릴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던 클레르몽 수비진 상대로 득점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단 이들의 역습 대응 방식은 다소 염려스럽다. 다소 높은 라인 형성과 공격적인 전술 기조로 인한 수비 리스크가 명확한 모습. 루케바, 디오망데를 필두로 한 수비 라인의 안정감과 별개로 전술적인 문제를 온전히 제어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올 시즌 중 하위 전력 7개 팀 상대로 단 1패도 허용하지 않은 만큼 실점을 상회하는 득점 지원으로 약점을 완화할 것으로 본다. 클레르몽 릴에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며 6경기 동안 단 1승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갑게 식은 공격진의 득점력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나름 주도적인 경기 운영과 평균 5회 이상의 유효 슈팅을 기록 중이나 득점이 없는 상황. 핵심 일선 안드리치를 향한 롱볼 패턴의 위력 저하와 고집스러운 측면, 패턴엔 한계가 분명한 모양새다. 다행히 상대 수비진이 흔들리는 점은 고무적이나 이러한 득점 생산성으론 승기를 잡기 어려울 것. 또한 이들의 미숙한 지역 수비 전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상위 전력 상대로는 특유의 압박 전술을 내려놓으며 라인을 내리는 모습. 다만 미숙한 수비 조직력과 중원 장악력에서 실패하며 상위 전력 6개 팀 상대 전부 패배한 상황.
가뜩이나 월드컵 휴식 기간 이후 살아난 리옹의 압도적인 화력을 상대로 실점 억제가 이뤄질지 의문 부호가 붙는다. 코멘트 리옹의 승리를 점친다. 무엇보다 살아난 리옹의 공격력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본다. 물론 리옹은 다소 공격적인 전술 기조로 인하 수비 리스크가 명확합니다. 단, 차갑게 식어버린 클레르몽의 득점 생산성과 상위 전력 상대로 전부 패배한 이들의 전적을 간과할 수 없을 것. 더군다나 리옹은 올 시즌 중 하위 전력 상대로 전부 승리를 기록하며 엄청난 기세를 올렸기에 리옹의 승리를 축으로 삼는 게 나을 것. 단, 양팀의 온전한 무실점 경기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공격적인 전술의 리옹은 인상적인 화력과 달리 수비진의 실점 억제력은 약점이 분명한 편. 더군다나 최근 양팀의 두 차례 맞대결 모두 3골 이상의 다득점 경기를 펼친 만큼 오버 접근을 필히 겸하도록 하자. 추천 배팅 올랭피크 리옹 승 2.5 오버. 노팅엄 맨유원정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며 리그 19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무엇보다 처참한 이들의 수비력이 다시금 발목을 잡았습니다. 나름 이번 휴식 기간 지역 수비 전술의 완성도를 높이며 반등을 기대했으나 아쉬운 수비 퀄리티로 인한 한계가 분명한 모습. 특히 올 시즌 상위 전력 5개 팀 상대로 전부 2골 이상의 대량 실점을 허용한 점도 인지해야 할 것. 또한 공격진의 단조로운 공격 방식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볼 탈취 후 단조로운 롱볼 패턴을 펼치며 공격진의 개인 기량에만 의존하는 모습. 설상가상으로 역습의 천병 링가드, 아워니, 존슨의 득점 페이스도 상당히 떨어진 상태로 위력이 반감된 상황. 더하여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첼시 상대로 이들의 속공 전개가 통할지 의문 부호가 붙는다. 첼시 본머스 경기를 잡아내며 5경기 만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등에 성공한 공격진의 활약이 주요했습니다. 체계적인 포터 감독의 빌드업 시스템 속 스털링, 하베르츠, 마운트의 득점 페이스가 살아난 모습. 물론 여전히 확실한 해결사의 부재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단, 허술한 상대 수비 퀄리티와 직전 경기의 집중력을 유지한다면 득점 자체는 어렵지 않겠다. 단, 조르지뉴 리스크를 간과할 수 없겠다. 공격 전환에 중추를 맞는 조르지뉴는 아쉬운 수비력을 보여주며 주된 공략 대상으로 전략한 모습. 다행히 견고한 수비 라인과 철저한 압박 시스템을 통해 공백을 메꾸는 점은 위안입니다. 단, 아쉬운 1차 압박으로 인한 슈팅 허용과 아쉬운 측면 수비 리스크도 염려스러운 대목. 더하여 올 시즌 원정 8경기 단 3승만을 기록한 원정 열세도 배제할 수 없겠다. 코멘트 첼시의 승리를 점친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본다. 물론 올 시즌 첼시의 원정 열세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단, 살아난 1에서 2선 채널들의 득점 생산성과 실바, 쿨리발리를 필두로 한 수비진의 견고함은 건재한 상황. 여전히 아쉬운 수비 조직력과 단조로운 침투 패턴을 펼치는 노팅엄 상대로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치며 승기를 잡을 것으로 분석된다. 단, 확실한 해결사가 없는 첼시의 선수단 구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직전 본머스 상대로 스털링, 하베르츠, 마운트가 살아났음에도 이들의 득점 기복은 염려스러운 대목. 또한 노팅엄의 만회 득점 가능성도 전망되지 않기에 언더 접근을 필히 겸하자. 추천 배팅 첼시 승 2.5 언더. 랑스 수비진의 전력 누수가 뚜렷했습니다. 직전 리스 경기에서 봤듯이 부상 이탈한 핵심 수비 단소, 카보트의 공백이 드러나며 견고했던 지역 수비에 균열이 생긴 모습. 물론 리그 최소 실점 2위를 기록 중인 이들의 체계적인 수비 시스템과 리더 그라딧의 존재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는 압도적인 상위 전력인 PSG인 점과 에이스 메시가 복귀하기에 온전한 무실점 경기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단, 역습의 천병 오펜다, 세이드, 소토카의 존재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역습 패턴이 아닌 1에서 2선 간 연계 플레이와 측면 중앙을 가리지 않는 공격 전환으로 꾸준히 성과를 내는 모습. 후술하겠지만 현재 PSG 수비진의 집중력이 상당한 점은 다소 염려스럽다. 그럼에도 지난 두 차례의 맞대결 모두 일격을 가한 점과 올 시즌 홈 8경기 전부 승리한 점을 배제할 수 없겠다. PSG 스트라스부르 경기를 잡아내며 리그 1위 자리를 더욱 굳힐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력 차이가 극명했으나 단 1점차 접전을 펼친 점은 다소 염려스럽다. 이는 핵심 채널들의 월드컵 여파와 조직력 문제가 드러나며 고전했던 모습. 단, 이번 일정을 앞두고
에이스 메시의 출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상대 수비진이 붕괴된 만큼 득점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예. 또한 갈티에 감독의 체계적인 지역 수비 전술도 특기할 만합니다. 직전 경기 마르키뉴스의 자책골이 아니었으면 무실점 경기였을 만큼 역습 대응 전략도 잘 갖춰진 모습입니다. 더하여 무키엘레, 비취아비 풀백 조합도 준수한 활약을 펼치며 하키미, 멘데스의 공백을 메꾸는 상황. 상대의 효과적인 역습 패턴에도 현재 수비진의 집중력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것. 코멘트 PSG의 승리를 점친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화력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본다. 물론 PSG의 월드컵 여파와 지난 두 차례의 맞대결 모두 무승부로 마친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단, 충분한 휴식을 취한 메시의 영향력과 음바페, 예케티케의 마무리 능력은 건재한 편. 또한 시즌 초반에 비해 PSG의 수비 안정감이 많이 회복되었기에 충분히 좋은 성과를 기대해도 좋겠다. 단, 랑스의 극단적인 수비 컨셉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난 11차례 맞대결 중 단 4번만이 3골 이상의 승부였을 만큼 조직적인 랑스의 수비를 뚫는데 어려워했던 모습. 더군다나 이번 일정 네이마르가 퇴장 징계로 이탈하며 득점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하기에 언더를 노려도 좋겠다. 추천 배팅 파리생 제르맹 승 2.5 언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카지노, 슬롯, 가상게임, 파워볼 등등 롤링 및 페이백 기타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